네, 새쌍둥이 심화 대수 21번의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같이 볼 문제는 23번인데 어쨌든 그 지수로그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다양하게 이제 풀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23번에 보시면은 2의 a승하고 2의 마이너스 a승을 갖다 더한 게 3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만족하는 a를 직접적으로 찾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쨌든 여기 지금 계산해야 되는 값의 분모가 3인 건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분자에 있는 8의 a승 더하기 8의 마이너스 a승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8의 a승은 2의 세제곱의 a승입니다. 8의 마이너스 a승은 2의 세제곱의 마이너스 a승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정리하자면 2의 a승의 세제곱,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a승의 전체 세제곱을 계산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꼴이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을 하시면 2의 a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승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그러면은 2의 a, 2의 마이너스 a, 물론 걷다 곱한 게 크게 의미는 없겠죠. 그 다음에 2의 a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의 a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승이 3이니까요. 3의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a승하고 2의 마이너스 a승 갖다 곱하면 2의 0승이니까 그냥 1이 되고요. 제일 끝에 있는 2의 a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승은 다시 3입니다. 그래서 27에서 9를 갖다 빼는 거고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18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분자가 18인데 분모가 얼마니까? 3이니까 계산하면 답은 얼마다? 6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23번에 대한 이야기 정리였었고, 결국 지수 법칙을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공통수학 원에서의 그 곱셈 공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꾸 튀어나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25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3의 a승과 4의 b승과 5의 c승이 모두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a하고 c를 갖다 곱한 게 2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4의 ab 더하기 bc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은 3의 a승, 3의 b승, 5의 c승인데 밑이 같은 거는 아니니까 이제 연산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c하고 두 개를 갖다 곱한 값이 2인 것만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 4의 b승이 있고 얘가 4의 ab 더하기 bc니까 만약에 저기서 b로 묶어내면 a 더하기 c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형태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4의 b승에, 그러니까 4의 b에다가 다시 a 플러스 c를 갖다 곱하는 거니까 얘는 4의 b승에다가 a 더하기 c를 갖다가 곱한 것으로 연산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4의 b승 하나를 고칩시다. 3의 a승으로 한번 갖다 고쳐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뭐가 되는 거냐면 a 더하기 c승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 맞습니까? 근데 이게 3의 a 곱하기 a 더하기 c야. 그러면 이게 3의 a 제곱 더하기 ac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근데 a하고 c 두 개 갖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2가 된대. 그래서 3의 a 제곱 더하기 2가 된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3의 a 제곱 더하기 c, a 제곱 더하기 2가 얼마인지 원래 문제에서 조건을 가지고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 그래서 뭘 구해봐야 될 것 같냐면 어쨌든 3의 a 제곱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거든, 기존 조건에서.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3의 a승이 5의 c승이랑 같다. 그래서 3의 a승의 다시 전체 a승은 5의 c승의 다시 a승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정리될 거냐면 3의 a제곱이 5의 ac승이 될 거고요.
A하고 C를 갖다 곱한 건 2니까 얘가 5의 제곱, 다시 말해 25가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정리가 되겠네. 3의 제곱 곱하기 3의 A제곱이다. 그러면 3의 제곱 곱하기 3의 A제곱은 여기 25라고 했으니까 얘가 25다. 그래서 9 곱하기 25가 되니 계산된 결과는 얼마가 되는 거다? 225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또 간단한 형태의 풀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간단한 형태의 풀이가 우리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 2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대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적 지식이나 이런 건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단면적이 S인 피스톤 A, 그 다음에 S2인 피스톤 B. 피스톤 B에다가 F2의 힘을 가하면 A는 F1의 힘을 받고 그 다음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이 장치에 피스톤 B에다가 크기가 1000인 힘을 가하면, 자 봐봐, 피스톤 B에다가 힘을 가하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F2가 뭐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1000이 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여기가 됐습니까? 그러면 피스톤 A는 30 곱하기 세제곱근 3이라고 하는 힘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피스톤 A가 받는 힘은 F1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F1인 거야. 30 곱하기 세제곱근 3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스톤 B에다가 만약에 100 곱하기 세제곱근 9라고 하는 힘을 가했을 때 그럼 얘가 다시 뭐가 되는 거냐면 F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피스톤 A가 받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F1을 물어보는 거고. 근데 이게 상황이 두 번 나오는 거죠.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기한 상황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파란색으로 표기한 상황이 있어서 저 위에 있는 저 관계식을 활용을 하여 계산을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 피스톤 장치, 이 장치에서의 단면적이라고 하는 S1과 S2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그러니까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정하게.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관계식을 정리를 좀 해보면 얘랑 서로 자리가 바뀔 수 있거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S1분의 S2는 F1분의 F2하고 같은데 얘가 어떤 특정한 상수로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단면적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S1분의 S2나 F1분의 F2는 문제에서 나와 있는 P는 아니에요. 압력은 아니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제일 처음에 힘을 가했을 때 F1이 30 곱하기 세제곱근 3, 그 다음에 F2가 1000이었던 관계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F1이 얼마인지는 모르고 걔가 100 곱하기 세제곱근 9가 되는 관계가 있었을 때 그때의 F1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거 크로스해서 갖다 곱할 수 있죠. 그러면 1000 곱하기 F1은 100 곱하기 30 곱하기 세제곱근 9 세제곱근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는 100과 30을 갖다 곱하면 얼마입니까? 3000이죠. 네. 그래서 3000 곱하기 세제곱근 9 세제곱근 3 같은 거듭제곱근이니까 안쪽으로 몰아주면 세제곱근 27이죠. 27은 3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다시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갖다 곱하는 값이 9000이 되는 거다. 1000과 F1의 곱이 9000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했었던 두 번째 상황에서의 F1이 얼마가 되는 거다? 9가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과학적 지식은 필요 없고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을 이용을 해서 수학적으로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그 문제의 상황만 잘 분석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뒤쪽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자,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름이 뭐냐면 이제 밑변환 공식이죠.
그래서 밑변환 공식의 첫 번째 쓰임은 로그 A에 B가 있을 때 밑이 A인 로그가 나왔는데 그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새로운 밑을 가지고 있는 녀석으로 고쳐주고 싶다면 0보다 크고 1이 아니라고 하는 조건을 가진 밑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수를 이용을 하여 로그 A의 B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로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이 로그 A의 B를 밑이 B인 로그로 바꾸게 된다면 뭐 물론 그때 B가 다시 밑이 돼야 되기 때문에 1이 아니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하긴 하지만 위에 있는 1번의 밑변환 공식을 다시 한번 적용해보면 이게 로그 A의 B가 로그 B의 A 분의 로그 B의 B가 되고 로그 B의 B가 1이기 때문에 얘가 로그 B의 A분의 1로 표현이 될 거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 이야기에서의 결론은 밑과 진수의 위치를 서로 바꾸면 역수처럼 생겨진다라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공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로그 A의 B하고 로그 B의 A하고 두 개를 갖다 곱한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30번에 한번 보시면 로그 3의 2분의 1, 로그 5의 2분의 1, 로그 6의 2분의 1, 로그 K의 2분의 1인데 기분이 안 좋아요. 밑이 다 다르거든. 또 기분이 안 좋아요. 분수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에 있는 로그 3의 2분의 1을 로그 2의 3으로 두 번째에 있는 로그 5의 2분의 1을 로그 2의 5로 세 번째에 있는 로그 6의 2분의 1을 로그 2의 6으로 고치면 얘가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로그 2의 K가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얘는 로그 2의 저 로그 값들을 갖다가 더해 주시면 진수끼리 갖다가 곱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K는 여기 있는 것처럼 3과 5와 6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다.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90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30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3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에 이제 어떤 성질을 물어보는 거냐면 로그 성질 중에서 되게 중요한 1번을 이용을 하는 문제인데 1번이 뭐냐면요. A에 로그 B의 C 그래서 지수에 다시 또 로그가 있을 때 위치가 바뀐다. 누구랑 A랑 B랑 서로 위치가 바뀐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A의 로그 C의 B와 B의 로그 C의 A가 서로 같다. 그 다음에 A의 로그 A의 B면 B하고 A가 자리가 바뀌어서 B의 로그 A의 A로 표현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지수에 있는 로그 A의 A가 1이니까 얘가 B의 1승이니까 그대로 뭐가 나오는 거다? B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31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 건데 첫 번째 기억해 보니까 지수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는데 로그 2의 1, 로그 2의 2, 로그 2의 3 하고 쭉쭉쭉 가다가 로그 2의 10까지 더하면 진수끼리는 뭐 하는 겁니까? 곱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2의 로그 2의 이제 진수의 1, 2, 3 쭉쭉쭉 가다가 어디까지 갖다 곱하는 게 될 거냐면 10까지 갖다 곱하는 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갖다가 연달아 곱하는 거는 우리가 순열 조합할 때 배웠었던 팩토리얼을 이용을 해서 10 팩토리얼로 고쳐줄 수 있을 거란 이야기고 진수를.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지수의 로그가 있는 형태에서는 밑과 로그에 있는 진수의 자리를 서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가 10 팩토리얼의 로그 2의 2가 될 것이고 로그 2의 2가 얼마죠? 1이죠. 그래서 얘는 10 팩토리얼이 된다. 기억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2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저 진수 자리를 보니까 2의 1승부터 2의 10승까지 쭈르륵 갖다 곱해지죠. 근데 이게 지수끼리 갖다 곱하면 지수끼리 어떻게 돼?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로그 2의 진수에 이제 2의 1, 2, 3 하고 쭉쭉쭉 가다가 10까지 갔다가
더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그거에 다시 전체 제곱이 되겠네. 근데 여기 있는 요 진수가 뭐야? 2의 55승이죠.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로그 2의 55승의 전체 제곱이니까 2의 55승의 제곱이면 55랑 2하고 뭐 해야 돼요?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로그 2의 110승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저기 있는 저 110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떨궈지죠. 그래서 110에다가 얼마를 갖다 곱하는 거냐면 로그 2의 2를 갖다 곱하는 거고, 로그 2의 2가 1이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 110이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55의 제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틀린 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 로그 2의 2의 1승은 1이죠. 로그 2의 2의 제곱은 2가 앞으로 떨궈지고 2 곱하기 로그 2의 2니까 2가 되겠죠. 세 번째는 3이고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얼마가 될 거냐면 10이 될 거고. 그래서 1부터 10까지 쭈르륵 갖다 곱하면 55가 아니죠. 10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1부터 10, 55가 되는 거는 1부터 10까지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수랑 로그가 성질이 섞여서 나오는데 어떤 상황에 어떤 걸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할지 명확히 조금 구분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잔소리를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34번으로 갑니다. 수학 퍼즐. 수학 퍼즐. 기원전 17세기경 린드 파피루스. 그냥 문제만 잘 해석하시면 돼요. 말이 길면 길수록 해석만 되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집이 몇 채? 7채. 그러면은 집집마다 각각 7마리 고양이가 있다. 그럼 집이 7개가 있고 고양이가 집마다 7마리씩 있으니까 7 곱하기 7이 되는 거잖아. 7의 제곱마리에 고양이가 있고 그 다음에 고양이가 7마리의 쥐를 잡았대. 그럼 7의 제곱 49마리가 7마리씩 잡은 거니까 여기도 다시 얼마를 갖다 곱해줘야 되는 거냐면 7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7의 세제곱마리의 쥐들이 있었는데 걔들이 7개의 미라를 먹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7의 4제곱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고양이의 수, 미랄의 수 두 개를 갖다 곱하면 7의 제곱과 7의 4제곱을 갖다 곱하니까 7의 6제곱이 될 것이고, 그러면 로그 7의 a라고 하는 건 로그 7의 6제곱이 되니까 6 곱하기 로그 7의 7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6이 나오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34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봅시다. 36번입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자, 선생님 이런 문제 나올 때 맨날 똑같이 얘기해. 뭐냐면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인수분해가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뭐 아예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정수로 자연수로 딱딱 떨어지는 상태는 아닌 거잖아.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쓰고 싶니 안 쓰고 싶니? 안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쓰기 싫을 때 제일 먼저 사용하는 방식이 뭐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다. 그래서 두 근이 이미 문제에서 로그 A하고 로그 B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두 근의 합 로그 A랑 로그 B를 갖다 더하면 4가 되고, 두 근의 곱 로그 A하고 로그 B를 갖다 곱하면 2가 됩니다. 그런데 로그 A의 B하고 로그 B의 A 두 개를 갖다 더한 값이 얼마냐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얘는 지금 로그 A, 로그 B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밑이 10인 상용 로그들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건 밑이 A고 두 번째 건 밑이 B니까 별로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래서 고치자. 뭘 이용해가지고?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냐면 지금 로그 A분의 로그 B와 로그 B분의 로그 A의 합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상태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랑 마찬가지로 밑이 10인 로그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 통분을 하시면 로그 A하고 로그 B를 갖다 곱한 거 분의 위에 분자는 로그 B를 갖다 로그 A를 갖다 곱하는 거니까 얘가 로그 A의 제곱 더하기
로그 b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이게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같은 형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걸 다시 정리하면 로그 a 더하기 로그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a 곱하기 로그 b로 분자가 정리가 되고, 얘가 로그 a 곱하기 로그 b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분모가 얼마냐? 2다. 분자가 얼마냐?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다. 그래서 2분의 16에서 4를 빼니까 12가 된다. 계산하면 얼마다? 6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네. 그게 36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자, 1AB인 두 실수 AB에 대하여 대소관계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 지수로그, 그러니까 함수 파트까지 아직 안 가기는 했지만, 함수처럼 생각하면 사실은 해결이 조금 더 편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억은 어떻게 할 거냐면, 좌표 평면에다가 y는 로그 a의 x라고 하는 로그 함수를 하나 갖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y는 로그 ax를 갖다 그릴 건데 a가 1보다 크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가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y는 로그 ax가 있고, 이 y는 로그 ax는 기본적으로 어디를 지나냐면 1,0이라고 하는 점을 하나 지나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큰 쪽에 a가 있는데, 이 y는 로그 ax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x 대신에 a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함수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x 대신에 b를 갖다 집어넣을 건데, 문제는 이 b가 역시 a보다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b가 이쪽에 여기쯤에 있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함수값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 이때 함수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로그 a의 b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로그 a의 b는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하에서는 1보다 큰 값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원래 문제에 보기에 처음에 나와 있었던 로그 b의 a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앞쪽에서 설명드렸죠. 밑과 진수의 위치를 갖다 뒤집어가지고 로그 a의 b분의 1로 만들어줄 수 있지. 근데 분모에 있는 로그 a의 b가 1보다 크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1보다 작아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로그 a의 b는 1보다 크고 로그 b의 a는 1보다 작으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인데 a분의 1 곱하기 로그 a, 그 다음에 b분의 1 곱하기 로그 b니까 사실 이게 뭔가 생각하기에 만만하지는 않은 녀석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 좌표 평면에다가 마찬가지로 그래프, 함수를 하나 갖다 그려서 생각을 해볼 것인데,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 1,0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y는 로그 x,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이용한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1보다 큰 쪽에다가 여기는 요 x가 a인 지점을 하나 잡아요. 그 다음에 지금 a보다 더 큰 쪽에다가 x가 b인 지점을 하나 잡습니다. 그러면 이 점들의 좌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는 a, 로그 a, 그 다음에 여기가 b, 로그 b,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첫 번째 보니까 a분의 1 곱하기 로그 a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위에다 쓸게요. 괜찮으시면 a분의 1 로그 a를 a-0분의
로그 a 마이너스 0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은 거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b분의 로그 b를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b 마이너스 제로분의 로그 b 마이너스 제로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불만은 있을 거야.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왜 저거를 저렇게 바꿔서 계산을 하는 건데 정도의 생각은 하겠죠. 맞습니까? 왜 그런 거냐면요. 이 a분의 로그 a를 그냥 a분의 로그 a 자체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좌표 평면상에 a, 로그 a라고 하는 점하고 원점 0, 0라고 하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로 생각을 해보려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요 그림에서 봤을 때 원점 여기 있으니까 이 기울기를 말하는 거잖아. a분의 로그 a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b-제로분의 로그 b-제로니까 b, 로그 b하고 0, 0라고 하는 점 사이에 기울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맞습니까?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값은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 오른쪽에 있는 값은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인데 지금 누가 기울기가 더 커요? 누가 더 큽니까? 빨강이가 더 크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초록이가 더 크다고 이야기했죠? 틀린 말인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게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A하고 B의 위치를 잘 잡으면 사실은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B분의 로그 B가 더 크게 만들어줄 수도 있긴 하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그림에서 이 A, 로그 A라고 하는 점을 1로 보내버리면 맞아요? 문제 조건은 똑같은데 이번에는 초록이가 더 큰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론이 뭐냐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말이다?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프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디귿 로그의 a 더하기 b 로그 2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러면 얘는 로그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로그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2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얘들이 노란색 형광펜 친 녀석들이 진수인데 이 진수가 다 어디 들어가 있는 거냐면 밑이 10인 로그의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진수들의 대소관계를 비교하시면 돼요. 2a제곱 더하기 2b제곱이랑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랑 누가 더 큰지. 그래서 얘를 갖다 한번 빼봅시다. 이렇게요.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고 얘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항상 어떻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맞습니까? 근데 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0이 되려면 a 마이너스 b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얘가 0이 되려면 a랑 b랑 같아야 되는데 원래 문제에서 가지고 있는 조건 자체가 a보다 b가 더 크다였으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 a-b의 제곱은 0보다 크죠. 그러니까 2a제곱 더하기 2b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 녀석들을 밑이 10인 로그에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로그 2a제곱 더하기 2b제곱이 로그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더 크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말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다. 37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마지막 40번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값을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거는 사실 되게 오래된 문제예요. 그냥 일반 중학교 때도 1.3이라고 하는 숫자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이렇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었잖아. 근데 이제 이 로그 x의 소수 부분인데 그 로그 x의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분될 거냐면 10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에서 99까지를 기준으로 지금 나눠서 생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x가 1에서부터 9까지면요.
x의 값의 범위로 봤을 땐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숫자들을 말하는 거고 자연수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상용 로그를 취해보시면 로그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질 거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x가 1에서 9 사이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라면 로그 x의 값의 범위가 대충 0. 얼마가 되어가지고 정수 부분이 0일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의 fx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fx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10에서부터 99까지의 숫자라면 다시 말해 x가 1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다면 로그 x의 값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서 fx는 미안합니다. 여기 위에 fx가 아니라 로그 x였어요. fx는 뭐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로그 x에서 정수 부분이 1을 갖다가 빼야 소수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란 이야기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근데 x는 그런데 그러면 지금 100보다 작은 자연수를 다 고려를 했거든? 근데 우리가 fx만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위에 보시면은 f의 ex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x가 1에서부터 99까지라고 하는 거는 ex의 값의 범위로 봤을 때는 2에서부터 198까지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x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ex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을 때 e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아져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 정수 부분이 그냥 0이 될 거거든. 그래서 f의 ex는 그대로 뭐가 나올 거냐면 로그 x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x가 5보다 크거나 같고 50보다 작으면 ex의 값의 범위는 1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상용로그 취했을 때 1. 얼마 되는 녀석들이니까 이때의 f(ex는) 얼마가 될 거냐면 로그 x에서 1을 갖다 뺀 게 될 겁니다. 정수 부분을 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5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으면 이 x의 값의 범위는 100보다 크거나 같고 200보다 작으니까 이 f(ex라고 하는 것은 로그 x에서 얼마를 갖다 뺀 거냐면 2를 갖다 뺀 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x의 값의 범위가 fx를 계산하기 위한 범위가 있고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ex를 계산하기 위한 범위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표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첫 번째 1번입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을 때 얘하고 얘의 공통 범위를 구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으면 fx는 계산된 대로 로그 x 그 다음에 f의 이 x도 그대로 뭐가 될 거냐면 로그 x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거랑 5보다 크거나 같고 50보다 작다 라고 하는 범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x가 5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을 때 fx는 원래 얘기했던 대로 로그 x예요. 그런데 f(ex가) 바뀌게 되겠죠. 얼마가 될 거냐면 로그 x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10보다 크거나 같고 50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이제 요 범주 안에 들어가겠죠. fx는 로그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ex는 여전히 요 범위 안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f(ex도) 얼마가 될 거냐면 로그 x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네 번째 x가 5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을 때 fx는 그대로 로그 x 마이너스 1이고 f(ex는) 로그 x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다 나눠놨는데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fex가 fx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는. 자, 그러면 보세요. fex가 fx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첫 번째 관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로그 x가 로그 x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1번 케이스에서는 무조건 OK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조건 OK가 되는 케이스가 한 번 더 있죠. 3번이요. 로그 x-1이 로그 x-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2번으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fx 로그 x-1이 지금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냐면 로그 x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만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까? 잠시만. 미안합니다. 하나 잘못 썼어요. 용서해 주세요. fex가 로그 x가 아니라 로그 2x죠. 그러니까 2x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정수 부분이니까. 맞습니까? 미안합니다. 조금 바꿉시다. 여기도 2x, 여기도 2x. 그러면 계산해야 될 게 조금 생겨버리겠다. 이게 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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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x가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가 이거 지워버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핑크색으로 쓸게요. 로그 2x가 로그 x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미치시비 사용로가에서 보고 있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니까 얘는 뭐를 만족해야 되는 거냐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오히려 불가능해져 버리겠네.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부터 먼저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로그 2x-1이 로그 x-1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똑같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가능한 케이스가 없게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두 번째하고 네 번째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f2x 로그 2x 빼기 1이 로그 x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한쪽으로 넘기면 이제 로그 2x 마이너스 로그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얘가 로그 2거든. 로그 2는 정확히 모르지만 1보다 작거나 같은 건 사실이죠. 로그 10보다 작으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5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게 다 된다. 그래서 얘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될 것이다. 그것들의 개수 5보다 크거나 같고 5에서 9까지 그 다음에 50에서 99까지의 숫자의 개수를 카운팅하여 결론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